네가 찍은 거지 마. 왜 찍었어? 신는 모습을 찍으려고 했다는 그런 게 미안하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뭐 별건 없었고, 그냥 내 호기심. 예, 캠핑장에 갔다 온 이후에 이 캠핑장 사장을 고소했다는 두 여성분이 저희한테 또 제보를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제보자분들 30대 여성 2명인데요. 1년 동안 함께 캠핑장을 종종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 번은 함께 어딜 갈까 고민을 하다가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한 캠핑장이 저렴하고 사장님도 친절하다는 후기를 봤다고 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계곡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어서 지난해 9월 3일 함께 휴가를 내고 1박 2일로 이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마 캠핑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캠핑장마다 소음을 좀 줄이고 조명도 좀 어둡게 해서 조용히 지내는 시간, 이른바 매너타임이라는 게 운영이 돼요. 그런데 당시 평일이라서 이용객들이 제보자들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들이 사장에게 저희밖에 없어서 그런데 혹시 매너타임을 조금 늦출 수 있을까요? 조명이 꺼지면 어두울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은 조명이 꺼지는 시간은 원래 밤 11시 10분인데 더 늦게 꺼지길 원하는 거냐 물어왔고요. 제보자는 12시 30분까지 가능할지 묻고 이따가 가서 그럼 설정을 해드리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다른 손님들이 없으니까 조금 예. 뭐 늦게까지 좀 놀고 싶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수동으로 설정을 해야 돼서 사장이 직접 와서 이걸 수동으로 조작도 해주고 또 과자도 좀 가져다 주셨다고 해요. 제보자들 좀 사장을 번거롭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당시 술을 마시고 있던 터라서 사장에게도 술 한잔 하시겠냐 권하고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 이 사장과 두 명의 여성 제보자 그렇게 술자리를 가지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끝났다면 저희가 이걸 전해드리지 않았겠죠. 끝나지 않았다.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후기도 아까 들으신 것처럼 뭐 사장이기도 하고 뭐 얘기도 되게 좋았다고 하니까 얘기를 이어가다 보니까 캠핑장 얘기도 하고 또 반려견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게다가 하필 또 제보자분들보다도 이 사장이 나이가 더 어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동생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거죠. 그렇게 편하게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얘기를 하다가 새벽에는 비가 와서 그 세 사람 인근에 있는 방갈로로 옮겨서 또 대화를 나눠서까지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밤이 늦은 시간이 되니까 잠을 자야겠다 싶어서 이제 술자리 다 정리하고 샤워를 하러 간 거죠. 제보자분 두 분만 샤워를 하러 갔고 샤워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했다가 나오는데 제보자 한 명이 갑자기 샤워를 마치고 창밖을 보다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도대체 그때 무엇을 봤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렌즈 3개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샤워를 먼저 마쳐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카메라가 핸드폰 뒤에 있는 그 카메라 3개가 보이는 거예요. 창문 밖에서. 네, 렌즈 3개가. 제가 너무 놀래서 소리를 순간적으로 질렀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카메라가 밑으로 쑥 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의심을 안 했던 사람이라 "헉, 근데 다른 사람이 더 있나 보다. 누구 한 명이 왔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올 사람도 없고 그 사장 남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제보자께서 캠핑장 샤워실 그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이 어떤 뭐 모양이나 색깔 이런 게 너무 도드라져서 특정될까 봐 저희가 이 가해자들에게 저희가 괜한 구실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흑백 처리를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박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서 떨리죠. 말도 안 되죠. 근데 3명밖에 없어요. 사장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옷 입고 나갔는데 이 사장이 방갈로 앉아 있고 그냥 빔 프로젝터 이제 보는 모습인데 자세히 보니까 사장의 휴대전화가 그때 봤던 뒷모습하고 비슷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좀 보여달라 하긴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하니까 혹시 우리 찍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그걸 왜 하냐 화를 냈다라고 해요. 휴대전화 안 주려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좀 다투는 과정에서 손목에 상처도 났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결국 나중에는 급기야 휴대전화를 보여줬고 사장이 보는 앞에서 휴대전화 사진 갤러리를 뒤졌는데 예. 제보자들 영상이 없는데 삭제 목록에 가보니까 나체 샤워 모습 촬영한 영상 3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삭제 항목에서 그 문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자, 캠핑장 사장이 결국 그 여성 손님 두 분의
샤워하는 모습을 밖에서 불법 촬영을 한 겁니다. 자, 제보자들은 사장에게 너 왜 이런 짓을 했어? 추궁을 했죠. 당시 대화 영상 직접 보시죠. 네가 찍은 거지 마. 왜 찍었어? 신는 모습을 찍으려고 했던 그런 게 미안하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뭐 별건 없었고 그냥 내 호기심 그 친구 말로는 유포할 취지는 아니었고 그냥 자기의 어떤 성적 호기심 때문에 촬영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찍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뭐 별건 없었고 그냥 호기심. 이 호기심으로 할 행동이 아닌 거죠. 자, 일단은 제보자들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 사장의 휴대폰 안에 있는 삭제 목록의 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증거 남기기 위해서 찍어놨고 다만 유포를 우려해서 사장 휴대전화에서는 그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당시 이 사장도 좀 흥분한 상태였고 주변 어둡죠. 또 비까지 오기 때문에 해코지할까 두려워서 일단은 사장을 보냅니다. 자리를 좀 떠나라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리고 사장 떠났고요. 제보자들은 술 먹은 상태로 운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공포에 내내 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해자하고 계속 같이 있었던 그렇죠. 거네요. 같은 공간에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두려웠겠죠. 자 그리고 그날 아침 사장의 어머니가 찾아왔고요. 제보자들은 사건 경위와 영상을 보여줬는데 사장 어머니는 아들이 운전에 기가하던 중에 도로 옆 수풀에 차량을 들이받아서 사고가 나서 아들이 정신없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후 1시간 뒤쯤에 다시 찾아와서 아들이 전화가 와서 데리러 갔고 자신이 운전을 했는데 차량 안에서 뭐 실랑이가 있어서 아들이 하차했고 길 걷다가 넘어져 휴대전화가 파손됐다라고 말하면서 제발 신고하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제보자들은 사장 어머니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캠핑장을 떠났는데 사건 다음 날 이 사장이 반성문이라는 제목으로 만취 상태로 샤워 소리를 듣고 생각 없이 행동했다. 뭐 순간적인 충동으로 한 행동이고 수치심과 불쾌함에 대한 고통 책임지겠다. 대면으로 사과하고 싶다라는 문자를 보냈고요. 자필로 쓴 반성문을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로 보낸 겁니다.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캠핑장 사장 결국 고소를 했고,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저렇게 뭐 형식적이지만 사과문도 받았지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이유가 있죠. 맞습니다. 아마 다음 달 첫 재판이 이제 열리는데요. 불법 촬영죄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별도의 사과문 같은 건 없고 이름을 싹 바꿔서 다시 영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상호를 변경해서 영업을 하는 것 같고 아, 저렇게 하고서도 그렇죠. 원래 같은 숙박업이면 영업 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는데 이 야영장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 처분도 안 된다고 하고요. 제작진이 좀 확인해 보니까 사장이 운영하지는 않고요. 다른 상호로 가족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 말이 할 말은 없는데 가족들이 운영하고 자기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불법 촬영죄는 다음 달에 돼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만약에 저런 사람이 가족 중에 일원이었고 만약에 저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알면은 저기 가고 싶을까요,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법적으로 봤을 때 사실 숙박업소와 캠핑장이라는 게 이걸 가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실상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고 저는 사실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저 집에서도 저런 행동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다 좀 뭐 일을 멈춰놓고 그다음에 아주 반성하면서 재판을 끝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지. 자기들은 떳떳하게 물론 생계가 달려 있다고 하면 떳떳하게 하면서 재판은 제대로 받으면서 그럼 뭐 위기에 뭐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